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의 종양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KI67 지수 그리고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방사선 치료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방사선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선 방사선과 양성자 그리고 BNCT 순으로 세밀하게 하지만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X선 방사선 치료예요.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받고 계신 치료 방식이기도 하고요. X선 방사선은 비유하자면 손전등이나 레이저에 가까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손등이 뇌고 여기 있는 게 제 종양이라고 치면요. X선 방사선은 이렇게 레이저처럼 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 종양이 있는 이 부분의 앞, 그리고 종양, 그리고 종양 뒤쪽 부분의 세포들까지 모두 손상시키면서 지나갑니다. 요즘에는 이 방식이 많이 발전돼서요.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쏘지 않아요. 다양한 각도로 해서 최대한 이 양쪽의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이렇게 조사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런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요.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치료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가장 많아요. 케이스가 가장 많다는 건 부작용이 제일 적다는 거예요.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고 그리고 가장 체계화되어 있어요. 안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좋다는 거예요. X선 방사선 치료는 대형 병원이라면 거의 모든 병원이 비슷한 기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방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고 집 근처의 병원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접근성의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게 이용할 수 있어요. IMRT, VMAT, 토모테라피 등이 다 이 계열이에요. 그래서 국내 환자의 70%에서 80% 정도는 모두 이 X선 방사선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방식은 양성자 치료예요. 양성자 치료는 아까 X선과는 달리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X선 치료는 아까 레이저처럼 모든 조직을 손상시키면서 이렇게 간다면 양성자 치료는 양성자라는 입자를 빛의 속도로 가깝게 가속시켜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통과할 때나 그리고 사라질 때는 거의 선량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세포들을 보호할 수가 있고요. 원하는 깊이에 갔을 때, 종양의 위치에 갔을 때 여기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이 세포만 골라서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브래그 피크라고 합니다. 위에 띄워준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양성자 치료의 장점은요. X선과 달리 주변 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나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 같은 경우 이 양성자 치료를 많이 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소아 뇌종양 같은 경우 뇌가 아직 자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X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뇌의 중요한 부분이 다치거나 할 때 성인들보다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소아의 경우 이 양성자 치료를 많이 권한다고 합니다. 양성자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장점이 있는 만큼 치명적인 단점도 있어요. 일단 국내에서 치료 가능한 곳이 삼성서울병원이랑 국립암센터 딱 두 군데 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일단 치료받으러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비용이에요. 모든 암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2, 3천만 원 수준의 높은 병원비가 추가로 지출이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X선이 한 번 할 때 2, 3만 원인 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양성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이 국내에 두 곳뿐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려면 대기를 오래 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저는 X선 치료와 양성자 치료를 비교한 후에 양성자 치료해야겠다라고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환자일수록 정상 뇌 조직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 양성자 치료가 부작용도 적고 재발률도 더 적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성자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제가 수술을 삼성 아산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아산병원 교수님께서 그래, 양성자 치료가 될지 한번 가서 진료 보고 오세요 라고 진료 의뢰서까지 써주셨어요. 그만큼 제 마음은 확고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진료를 받아본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성자 치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 중 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해가고 질문 리스트도 이렇게 만들어서 진료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환자분 케이스에서는 양성자와 X선의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소아는 성장 과정에서 방사선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양성자를 권하지만 성인은 X선과 양성자에 큰 차이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제 종양 근처의 뇌는 오히려 X선보다 양성자가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논문들과 AI가 말해준 양성자 치료가 정상 뇌조직을 더 잘 보호한다 라는 말은 제 케이스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양성자에 대해 제일 잘 알고 계신 교수님께서 양성자는 저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X선 방사선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가져간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양성자와 X선의 효과를 비교하고 그 다음 치료 범위와 타겟을 설정하고 선량이나 인지 기능, 장기 부작용, 재발 시 전략 등이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걸 저도 다 질문을 하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질문을 남겼는데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도 수정해서 활용하실 분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아래 설명란에 구글 드라이브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가져가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케이스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활용을 해 보시고요. 저는 그냥 환자 입장에서 조금 답답한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 병이고 내가 받을 치료 방식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치료받기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미리 공부한 내용을 공유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항상 베스트라는 점 항상 기억해 주세요. X선 방사선 치료로 마음을 굳힌 그날 저녁 지인을 통해서 해외의 교수님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바로 BNCT라는 치료 방법을 권유해 주시기 위해서였는데요.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라고 해요. 이 내용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할 때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제 유튜브를 보고 해외 교수님께서 제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BNCT의 치료 방식은 앞에 X선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양성자 치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치료예요. X선 방사선 치료가 선에 가깝고 그리고 양성자 치료가 점에 가깝다면 이 BNCT 치료는 거의 세포 단위에 가까워요.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몸속에 붕소라는 약물을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이 붕소를 영양소로 착각하고 마구 흡수하게 돼요. 그럼 암세포 안에 이 붕소 입자가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중성자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 붕소를 가득 머금고 있는 암세포 안에서 핵반응이 일어나서 그 암세포 단위로 파괴를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되게 꿈의 기술처럼 들리죠. 장점은 단 2회만으로 치료가 끝난다는 점이에요. 부작용도 X선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요. 주변 조직에 손상이 없는 것도 장점이에요. 특히 경계가 불분명한 난치성암, 특히나 저보다 더 예후가 안 좋다고 하는 악성 뇌종양 중에서도 교모세포종 또는
혈관과 신경이 밀접해 있는 두경부암, 이미 치료 부위가 겹쳐서 다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없는 재발성 암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직 국내에는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가천대 길병원 등 다양한 병원에서 임상 실험 중인 신기술이기 때문에 아예 허황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꿈과 같은 치료 방법에는 아주 큰 한계점이 있어요. 일단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모든 사람의 암세포가 붕소를 흡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저 사전에 자신의 암세포가 이 붕소를 충분히 흡수하는지 또는 나의 정상세포가 붕소를 엉뚱하게 흡수하진 않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사전 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전 검사조차도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재발성 암의 경우 임상시험으로 일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일반 진료로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임상센터에 연락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일본, 대만, 중국 등의 의료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이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일본에서 이 기술이 먼저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대만의 제양군인 병원이라는 곳에서 케이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자국민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만의 경우 제양군인병원에서 특히 뇌수막종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만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도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암 발생률이 전 세계 1위인 국가이면서 인구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BNCT 치료 방식이 조금 널리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BNCT 기계 자체의 그 품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병원과 병원마다 기술력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게 연락을 주셨던 중국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 번 치료 받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 2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2,000만 원에 사전 검사비와 체류비 그리고 항공권 값 정도를 더해야 한다는 점에서 접근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발품을 일단 많이 팔아보셔야 된다는 게 좀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적용할 수 있는 암의 종류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몸속 깊숙이까지 도달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에서 가까운 부분에 있는 예를 들어 뇌라든지 목이라든지 피부 표면에서 약 6에서 8cm 정도까지만 유효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검색해 봤을 때 가장 많은 케이스는 두경부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몸 깊은 곳에 있는 복부라든지 장기에 있는 이런 암에까지는 아직 적용한 케이스를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게 연락을 주셨던 중국 교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전 세계 임상연구소에 연락을 해서 바로 BNCT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대면 진료 자리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교수님께는 진짜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게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저에게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적용해 주실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인류애도 차오르고 막 혼자 몰래 울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혹했던 방법인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 BNCT 치료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시일이 너무 촉박했어요. 제가 방사선을 X선으로 하겠다고 확정 짓고 그리고 방사선 모의 치료 그러니까 제 얼굴에 맞는 마스크를 만들고 MRI를 찍고 CT를 찍는 데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3일 동안 저는 이 BNCT라는 치료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로 공부하기가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서 국외의 자료를 많이 봐야 되는데 중국, 일본, 대만이잖아요. 정말 언어의 한계로 정말 찾기가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은 많이 되고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미국 사이트나 뭐 영어로 된 중국 사이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찾아보긴 했지만 자료가 굉장히 한정적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앞선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의 KI67 지수는 41%, 그리고 악성 3등급인 뇌종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이가 빨라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지나지 않는 거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BNCT 치료로 만약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중국이나 외국으로 나가야겠죠? 뇌수술을 하고 당분간은 비행기를 타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먼저 사전 검사를 해야 됩니다. 내 암세포가 붕소를 잘 흡수하는지 안 흡수하는지를 보는 테스트를 먼저 해야 하고, 그 테스트 결과를 기다린 후에 제가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만약에 제가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저는 BNCT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방사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그리고 골든타임 외에도 제가 이 치료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중국처럼 그렇게 땅덩이도 넓고 인구수도 많고 암 발병 환자도 많은 그런 국가에서 저처럼 악성 뇌수막종 3등급인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제일 첫 번째로 BNCT 치료를 받은 케이스를 단 한 명 보셨다고 합니다. 그 큰 중국에서 한 명이라니 정말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에게도 여쭤봤더니 지금 당장은 BNCT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정말 안 하겠지만 재발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런 옵션으로 넣어둘 정도지, 지금 당장은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암세포가 더 증식하거나 전이되기 전에 빠른 시기 내에 X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BNCT 치료를 포기하고 X선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최종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혹시나 지금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신 재발성 암 환자분들 또는 두경부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치료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본이나 대만, 중국 쪽으로도 한번 치료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굉장히 언어적으로도 찾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를 하니까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꼭 찾으셔서 꼭 질병이 치료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공부 많이 하는 환자를 싫어한다고 하죠. 물론 당연히 어설프게 공부하면 오랫동안 몇십 년 공부하신 분들의 눈에는 성에 안 차는 질문들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환자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남이 함부로 알려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부하면서 양성자 치료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BNCT라는 치료라는 옵션도 얻게 되었어요. 이것들을 다 뒤로 하고 X선 방사선을 선택했지만 이게 저한테 있어서 괜히 공부했네 라고 생각되지는 전혀 않거든요. 만약에 X선 방사선을 공부 없이 제가 하게 됐었다면 사실은 저는 뇌가 전문이 아닌 다른 방사선과 교수님에게 받게 될 예정이었어요. 그것도 골든타임을 한참 지난 7월 중순쯤에나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양성자 치료를 알게 되고 공부하고 새로운 교수님을 찾아뵈면서 오히려 저는 6월 말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제 치료를 앞당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은 나에게 쉬라고 하지만 내가 쉰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위해 공부해 주거나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한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다양한 치료 방식에 대해서 아시고 한 분이라도 더 치료를 잘 받으시고 완치가 되신다면 정말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X선 방사선은 선이에요. 그래서 선처럼 넓게 퍼지면서 통과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그런 검증된 방법이에요. 양성자는 양성자라는 점을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서 통과를 해요. 성인보다는 소아에게 더 효과적인 방식이고요. 그리고 정상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NCT는 암세포의 붕소가 충분히 흡수되게 한 후에 중성자를 타겟하는 방식이에요. BNCT 치료는요, 아직 부작용이 완전하게 검증된 단계는 아니에요. 임상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근성이 낮기는 한데요. 만약에 자신의 암세포가 붕소를 충분히 흡수를 한다면, 그리고 나의 케이스에 맞는다면 정말 꿈의 기술인 것 같아요. 가장 정밀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다 검증되지는 않았고 국내에서 임상실험 단계인 것이 단점이에요.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내 케이스는 종양의 크기나 위치, 그리고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떤 치료 방식이 가장 좋을지는 내 케이스를 직접 보신 의사 선생님께서만 진단을 내려주실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조금 더 공부할 수는 있지만요. 제 영상은 환자 입장에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요, 교수님에게 혼난 썰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AI도 엄청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AI가 하는 말이 사실상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왜 내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았는지, AI의 맹점이 뭐였는지, AI를 잘 쓴다고 다짐했던 AI 전공생의 입장에서 왜 뒤통수를 맞았는지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에필로그 형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기를 바래요.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